가족에게 버림받은 노인의 마지막 선택. 겨울비가 내리던 날이었습니다. 속에서 78세 김 노인은 작은 봉투 하나를 들고 요양병원 복도를 천천히 걷고 있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낡은 통장 하나와 오래된 가족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웃고 있는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어린 손자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의 그는 몇 달째 가족 얼굴조차 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처음 요양병원에 들어올 때만 해도 아들은 말했습니다. 아버지, 잠깐만 계세요. 금방 모시러 올게요. 그 말을 믿었습니다. 평생 자식 위해 살아왔으니 설마 자신을 정말 버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아들은 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는 점점 줄어들었고 어느 순간부터는 연락조차 닿지 않았습니다. 병실 창문 너머로 눈이 내리던 밤, 김 노인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이제 필요 없는 사람이구나. 평생 가족을 위해 희생했던 시간들이 한순간에 허무하게 느껴졌습니다. 젊을 때는 공사판을 전전하며 돈을 벌었고 아들 대학 등록금 때문에 손가락이 부러진 채 일한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늙고 병들자 그 모든 기억은 점점 사라져갔습니다. 요양병원 사람들은 흔히 말했습니다. 가족이 바빠서 못 오는 거예요. 하지만 김 노인은 알고 있었습니다. 바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점점 짐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어느 날 새벽, 그는 조용히 마지막 결심을 하게 됩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아주 슬프고도 낯선 선택이었습니다. 새벽 5시, 병실 창밖에는 희미한 겨울빛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김 노인 늦잠에서 깬 뒤 한참 동안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옆 침대 노인의 거친 기침 소리와 복도를 지나가는 간호사의 발소리가 조용한 병실 안을 메우고 있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이 시간쯤 이미 일을 나갈 준비를 했을 겁니다. 젊은 시절 그는 새벽 인력 시장에 가장 먼저 나가던 사람이었습니다. 비 오는 날도 눈 오는 날도 빠진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 아들만큼은 나처럼 살게 하면 안 된다. 그 마음 하나로 평생을 버텼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의 하루는 좁은 병실 안에서 천천히 흘러갈 뿐이었습니다. 그날 오전 병실 문 앞에서 직원들의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보호자 연락 아직 안 됐어요? 이번 달 병원비도 밀렸답니다. 순간 김 노인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모르는 척 눈을 감았지만 가슴은 이미 무겁게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잠시 뒤 간병인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님, 혹시 아드님 번호 다른 거 없으세요? 김 노인은 애써 웃어 보였습니다. 바쁠 거예요. 일하느라 정신없을 텐데. 하지만 사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일부러 전화를 피하고 있다는 것을. 며칠 전 어렵게 연결된 전화에서도 아들의 목소리는 차갑게 지쳐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도 지금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애 학원비에 대출까지 겹쳐서 정말 여유가 없어요. 그 말 뒤에 숨겨진 진짜 뜻을 김 노인은 듣고 말았습니다. 이제 그만 부담이 되었으면 좋겠다. 전화를 끊고 난 뒤 그는 한참 동안 휴대폰만 바라봤습니다. 아들을 원망하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어릴 적 열이 펄펄 끓던 아들을 업고 새벽 응급실을 뛰어다니던 기억이 먼저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아들에게 그는 여전히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점심 무렵 병원 원무과 직원이 병실로 찾아왔습니다. 아버님, 죄송하지만 보호자분과 꼭 상의가 필요합니다. 직원은 최대한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김 노인은 이미 다 알아들은 표정이었습니다. 병원비가 더 밀리면 더 이상 이곳에 있을 수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김 노인은 혼자 식판을 바라보다가 끝내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너무 오래 살았구나. 창밖에는 차가운 겨울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빗소리 속에서 한 노인의 마음도 천천히 무너져가고 있었습니다. 김 노인은 요즘 하루에도 몇 번씩 복도 끝 면회실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가족들이 들어올 때마다 가슴이 괜히 두근거렸습니다. 혹시 아들이 아닐까 싶어서였습니다. 주말이 되면 병원은 조금 시끄러워졌습니다. 손주들이 뛰어다니고 보호자들은 과일이며 죽을 들고 병실을 오갔습니다. 어떤 노인은 딸 손을 붙잡고 웃었고 어떤 할머니는 손주 사진을 자랑하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 모습을 볼 때마다 김 노인은 괜히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괜찮은 척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간병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버님은 오늘 가족분 안 오세요? 그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 아들은 바빠요. 회사 일이 많아서. 하지만 사실은 지난 명절 이후 아들의 얼굴을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처음엔 핑계가 있었습니다. 이번 주는 애가 아파서요. 다음엔 꼭 갈게요.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연락 자체가 뜸해졌습니다. 김 노인은 매일 저녁 손주 사진이 저장된 오래된 휴대폰을 꺼내봤습니다. 어린 손자가 자신의 목에 매달리며 웃던 영상. 할아버지, 또 놀러와. 그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가슴 한쪽이 저릿하게 아려왔습니다. 내가 다시 집에 갈 수는 없는 걸까? 하지만 그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을 부담스러워한다는 것을. 예전 우연히 들은 말이 아직도 귀에 남아 있었습니다. 어머님 돌아가신 뒤로 아버님까지 모시긴 너무 힘들어요. 우리도 살아야죠. 그 말은 칼처럼 가슴에 박혔습니다. 그날 밤 이후 김노인은 집 이야기를 먼저 꺼내지 않게 되었습니다. 어느 비오는 오후였습니다. 면회실 의자에 혼자 앉아있던 김노인 앞에 한 할머니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같은 병동 환자였습니다. 오늘도 가족 기다리세요? 김노인은 대답 대신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그러자 할머니가 낮게 말했습니다. 기다리지 마세요. 그러면 더 힘들어요. 그 말에 순간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 살아왔지만 사실 그는 매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문이 열리며 아버지 하고 아들이 들어오는 상상을. 하지만 현실의 면회실 문은 끝내 그를 위해 열리지 않았습니다. 저녁 무렵 병실로 돌아온 김노인은 가족 사진을 한참 바라보다가 조용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 기다려야겠다. 그 순간 한 노인의 마음속에서 마지막 희망 하나가 천천히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김노인은 눈에 띄게 말수가 줄었습니다. 간병인이 말을 걸어도 짧게만 대답했고 식사도 절반 이상 남기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가 밤마다 몰래 작은 공책에 무언가를 적고 있다는 사실을. 모두 잠든 새벽이면 김노인은 침대 밑에 숨겨둔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천천히 글씨를 써내려갔습니다. 아들아, 평생 너 하나 잘 되길 바라며 살았다. 글씨는 자꾸 흔들렸습니다. 눈물이 떨어질 때마다 번진 잉크 자국이 종이 위에 퍼졌습니다. 그는 몇 번이나 펜을 멈췄습니다. 원망을 쓰려다가도 지웠고 섭섭함을 적다가도 다시 찢어버렸습니다. 이상하게도 끝까지 미워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그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수첩 속에는 오래 묻어두었던 기억들이 하나씩 적혀갔습니다. 어린 아들이 운동회에서 넘어졌던 날, 등록금이 없어 몰래 피를 팔았던 일, 군대 보내고 돌아와 혼자 소주를 마셨던 밤. 그 시간들이 마치 어제처럼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새벽 3시쯤 김노인은 조용히 병실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창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병원 불빛 아래 떨어지는 핏방울을 한참 바라보던 그는 문득 아주 깊은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사람은 결국 혼자 가는 거구나. 그 순간 마음속 어딘가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며칠 뒤 병원 직원들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김노인이 몰래 자신의 짐을 조금씩 정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낡은 옷 몇 벌, 가족 사진, 그리고 통장 하나. 그게 그의 전부였습니다. 간병인이 물었습니다. 아버님 어디 가시려고요? 김노인은 잠시 침묵하다가 웃었습니다. 이제 오래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지만 간병인은 더 묻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김노인은 추천 마지막 장에 짧은 문장을 남겼습니다. 아들아, 너를 원망하지 않는다. 다만 한 번만 더 보고 싶었다. 글을 다 쓴 뒤 그는 아주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마지막 선택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새벽은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김노인은 새벽 4시가 조금 넘자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병실 안에는 희미한 코 고는 소리만 들렸고 창밖에는 겨울 안개가 희미하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한동안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마치 마지막 용기를 모으는 사람처럼. 그리고 침대 밑에서 작은 가방 하나를 꺼냈습니다. 안에는 낡은 수첩, 가족 사진, 그리고 통장 하나가 들어있었습니다. 그게 그의 인생 전부였습니다. 김노인은 잠든 병실 사람들을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며칠 전까지 함께 웃던 노인들, 밤마다 체온을 확인해주던 간병인, 무뚝뚝했지만 따뜻했던 간호사들. 그들에게 괜히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문을 나서기 전 그는 자신의 침대 위에 봉투 하나를 올려두었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떨리는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복도는 차갑고 조용했습니다. 당직 간호사는 잠시 다른 병실로 간 상태였고 엘리베이터 앞 CCTV 불빛만 희미하게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김노인은 벽을 짚으며 한 걸음씩 걸었습니다. 숨이 차올랐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병원 현관문이 열리는 순간 차가운 겨울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그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희미한 새벽빛 아래 눈발이 아주 조금씩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춥네. 그 한마디가 이상하게도 너무 쓸쓸하게 들렸습니다. 몇 시간 뒤 아침 근무를 시작하던 간호사가 빈 침대를 발견했습니다. 김어르신 어디 가셨어요? 병동은 순식간에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직원들은 병원 안을 뛰어다니며 찾기 시작했고 간병인은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중얼거렸습니다. 설마. 그때 침대 위 봉투가 발견됐습니다. 간호사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짧은 편지 한 장이 들어있었습니다. 더 이상 짐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미안합니다. 순간 병동 안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직원들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아들에게도 급히 연락이 갔습니다. 하지만 연락을 받은 아들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거친 숨소리만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아들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버지가 정말 사라졌다고요?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너무 늦어지고 있었습니다. 김노인이 사라졌다는 연락을 받은 날 아들 김현수는 회사 주차장 안에서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손에서는 휴대폰이 계속 떨리고 있었지만 머릿속은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사라지셨다고요? 그 한마디만 계속 맴돌았습니다. 곧바로 병원으로 달려간 그는 텅 빈 병실 앞에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아버지가 누워있던 자리에는 구겨진 담요와 작은 봉투 하나만 남아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수첩을 건넸습니다. 이걸 남기셨어요. 아들은 떨리는 손으로 수첩을 펼쳤습니다. 첫 장에는 익숙한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아들아, 평생 너 하나 보고 살았다. 순간 목이 턱 막혔습니다. 다음 장을 넘길수록 아버지의 시간이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내 등록금 때문에 겨울에 손가락이 얼어붙던 날, 첫 월급 받아와서 웃던 내 얼굴, 결혼식 날 행복해 보여서 참 좋았다. 문장들은 짧았지만 한 줄 한 줄마다 아버지의 인생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에서 아들은 끝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아들아, 나는 내가 미워서 떠나는 게 아니다. 다만 더 짐이 되기 싫었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김현수는 결국 병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버지, 평생 강하다고만 생각했던 아버지. 새벽같이 일 나가던 뒷모습, 비 오는 날에도 우산을 자신에게만 씌워주던 기억, 먹고 싶은 것도 못 사며 자신을 키우던 시간들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느 순간부터 아버지를 가족보다 부담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대출, 아이 교육비, 회사 스트레스, 삶이 팍팍해질수록 아버지의 존재를 외면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다음에 가야지. 조금만 여유 생기면 잘해야지. 그 미뤄둔 시간들이 결국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며느리 역시 수첩을 읽다가 끝내 얼굴을 감싸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병실 안에는 한동안 울음소리만 조용히 퍼졌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아들은 태어나 처음으로 아버지를 찾아달라며 경찰 앞에서 무릎까지 꿇었습니다. 제발 살아만 있게 해주세요. 하지만 이미 겨울밤은 깊어지고 있었고 차가운 바람 속에서 한 노인의 행방은 아직 어디에도 보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눈발이 흩날리던 새벽이었습니다. 경찰은 김노인의 마지막 행적을 따라 도시 곳곳의 CCTV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새벽 2시가 조금 넘은 시각, 한강 다리 근처 편의점 CCTV 속에서 작은 가방을 든 노인의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천천히 걷는 뒷모습은 금방이라도 바람에 쓰러질 듯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경찰과 아들은 곧바로 다리로 향했습니다. 차가운 강바람이 얼굴을 세게 때렸고 새벽 안개 속 가로등 불빛만 희미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미친 듯이 다리 위를 뛰어다녔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어디 계세요? 목이 갈라질 만큼 외쳤지만 차가운 바람만 돌아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다리 끝 벤치 하나에 누군가 웅크린 채 앉아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경찰 손전등 불빛이 천천히 다가갔고 그곳에는 김노인이 앉아있었습니다. 얇은 외투 하나만 걸친 채 얼어붙은 손으로 가족 사진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순간 다리가 풀려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아버지. 김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참 동안 아들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원망보다 깊은 지친 외로움이 먼저 담겨 있었습니다. 아들은 울면서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송해요.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평생 단단하던 중년 남자는 아이처럼 흐느끼며 울고 있었습니다. 김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아들의 얼굴을 가만히 만졌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왜 이제 왔냐? 그 한마디에 아들은 끝내 오열하고 말았습니다. 며느리도 뒤늦게 달려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님 죄송합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 속에서 세 사람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오랫동안 쌓였던 외로움과 후회가 눈물처럼 천천히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잠시 뒤 김노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집에 가자. 그 말은 누군가에게는 너무 늦은 용서였고 누군가에게는 마지막 기회처럼 들렸습니다. 멀리서 새벽해가 천천히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어붙었던 한 가족의 시간도 아주 조금씩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김노인 이 집으로 돌아온 날 집 안 공기는 이상할 만큼 조용했습니다. 현관문 앞에 선 김노인은 한동안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몇 달 전 떠날 때와 똑같은 신발장, 익숙한 거실 냄새, 벽에 걸린 가족 사진까지 그대로였지만 이상하게 모든 것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아들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들어오세요. 김노인은 말없이 천천히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날 저녁 며느리는 오랜만에 정성껏 밥상을 차렸습니다.
된장찌개 냄새가 퍼지고 김노인이 좋아하던 고등어구이도 식탁 위에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세 사람은 쉽게 숟가락을 들지 못했습니다. 미안한 마음과 어색함이 식탁 위에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잠시 후 손자가 방문을 열고 뛰어나왔습니다. 할아버지. 아이는 아무것도 모른 채 환하게 웃으며 김노인 품에 안겼습니다. 그 순간 김노인의 굳어있던 표정이 처음으로 무너졌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손자 머리를 쓰다듬던 그는 끝내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많이 컸구나. 손자는 해맑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집에 계속 있는 거예요? 그 질문에 어른들은 아무도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잠시 침묵 끝에 아들이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내 할아버지 다시는 혼자 안 계시게 할 거야. 그 말에는 늦게 깨달은 후회와 다짐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밤 아들은 거실에 홀로 앉아 아버지 수첩을 다시 펼쳐봤습니다. 아들아, 부모는 마지막까지 자식을 기다리는 사람이다. 짧은 문장을 읽는 순간 눈물이 다시 떨어졌습니다. 그는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부모는 완벽해서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상처받아도 끝내 품어주는 존재라는 것을. 며칠 뒤부터 아들은 일부러 일찍 퇴근하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저녁을 먹고 아버지와 동네 산책도 나갔습니다. 별것 아닌 시간이었지만 그 평범한 순간들이 오래 잊고 있던 가족의 온기를 되돌려주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김노인이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렇게 밥 먹는 게 참 좋다. 아들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버지. 그러자 김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됐다. 이제 다시 같이 있으면 됐다. 창밖에는 따뜻한 봄빛이 천천히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너무 늦을 뻔했던 한 가족의 마음도 조금씩 다시 살아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요양병원 창가에서 오늘도 오지 않는 가족을 기다리고 누군가는 짐이 되기 싫다는 말조차 삼킨 채 조용히 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 김노인 역시 그랬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왔지만 늙고 병들자 자신이 점점 필요 없는 존재가 되어간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결국 세상에서 가장 사랑했던 가족 곁을 스스로 떠나려 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기 전에 가족은 깨달았습니다. 부모는 부담이 아니라 자신들의 삶을 위해 평생을 희생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종종 가장 소중한 사람에게 나중에 잘해야지라고 말합니다. 조금 더 여유 생기면, 조금 덜 바빠지면, 언젠가 시간이 나면. 하지만 사랑에는 생각보다 다음이 많지 않습니다. 부모는 기다려주는 사람이지만 영원히 기다려주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후회는 너무 늦게 찾아옵니다. 김노인은 결국 집으로 돌아왔지만 세상에는 끝내 돌아오지 못한 수많은 노인들도 있습니다.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아프고, 혼자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 그 현실은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슬픈 그림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단지 한 가족의 눈물이 아닙니다. 오늘도 부모님의 전화를 미루고 있는 누군가에게, 다음에 가볼게요를 반복하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조용히 묻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당신은 지금 가장 소중한 사람을 너무 늦게 사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람은 결국 사랑받은 기억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부모가 마지막까지 원하는 것은 거창한 효도가 아니라 함께 있어주는 시간인지도 모릅니다.